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고 장례식에 갔지만 조문은 못하고 돌아온 그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어떤 책을 즐겨 읽었을까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안녕하세요. 김보경의 책 읽을 결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여왕의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여왕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 계시죠?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고 장례식에 갔지만 조문은 못하고 돌아온 그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어떤 책을 즐겨 읽었을까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만이 아니라 왕실에 이제 사람들이 즐겨 읽는 책을 검색해 보면 의외로 추리소설이 많아요. 아마 저는 2가지 정도로 짐작을 하는데요. 실제로 영미권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장편 추리소설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책, 또 어떤 특정 주제를 다루는 책은 아마 소개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고 특정한 입장이 드러나지 않은 책을 아마 소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왕이 사랑했던 추리소설 작가 중에 딕 프랜시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만이 아니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어머니도 굉장히 좋아했던 작가인데요. 오늘은 이 사람의 대표작이자 첫 번째 작품인 경마장 살인사건으로 한국에 번역된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딕 프랜시스는 40권 정도에 되는 추리소설을 썼는데요. 전부 다 경마에 관한 얘기입니다. 거기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람 자체가 경마를 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기수였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기수였고 15살이 기수가 되어서 350번이나 우승을 한 엄청난 경마계의 제왕? 이런 사람이었더라고요. 딕 프랜시스는 실제로 엘리자베스 2세의 어머니의 기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실에서 이미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작가가 된 이유는 낙마 사고를 겪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말을 탈 수 없게 되자 이제 경마 관련한 글을 쓰는 기자 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자서전을 냅니다. 그 자서전의 제목이 여왕의 스포츠예요. 그 자서전이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집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책이 이 경마장 살인사건입니다. 황금가지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황금가지는 주로 추리소설, 장르소설을 많이 내는 브랜드로 유명하고 황금가지에서 나온 시리즈 중에 밀리언셀러 클럽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리즈 중에 9권째 책으로 2004년에 한국에 번역되었습니다. 제목은 데드 서튼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승 후보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승이 확실한 이런 말이라는 건데 데드는 이제 죽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절대로 확신에 찬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놈 이런 뜻인 거예요. 네. 이걸 번역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독자 리뷰 찾아보면 그냥 우승 후보마라고 하지 경마장 살인사건이라고 하면 딕 프랜시스의 작품 중에 경마장 살인사건이 아닌 게 뭐가 있지?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마 출판사로서는 처음 이 책을 소개해야 되고 스릴러라는 걸 딱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제목을 지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396페이지인데 여러분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굉장히 쉽게 빨리 읽혀요. 드라마 보듯이 영화 보듯이 술술술술 넘어가기 때문에 길다고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경마장 살인사건의 이제 중요한 주인공은 앨런이라고 하는 젊은 기수예요. 이 앨런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이야기가 쭉 전개됩니다. 경마장 살인사건이란 제목에서 보듯이 첫 대목부터 살인사건이 나오는데요. 앨런의 엄청 친한 친구이자 또 존경하는 기수인 빌이라는 기수가 나오고 이 빌이라는 기수가 타는 에드미럴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멋진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드미럴은 영국에서 가장 우승을 많이 한 경수만 거죠. 어느 사람이나 타고 싶어 하고 모든 사람들이 경마를 할 때 1등에 거는 그런 우승 후보만 거죠. 이 앨런이 탄 에드미럴이 장애물 앞에서 갑자기 고꾸라집니다. 그래서 엄청난 낙마 사고가 일어나고 결국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고사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많은 거죠. 빌은 굉장히 훌륭한 기수였고
에드미러도 굉장히 훌륭한 경주마였는데 갑자기 넘어진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앨런이 그 사고가 났던 지점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반짝이는 물체를 하나 찾는데요. 그게 철사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철사가 이렇게 허공에 매달려 있어서 말이 뛰어넘으려고 할 때 말에게 이제 부딪히면서 말이 걸려 넘어지면서 사고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고의로 했던 사건이라는 게 짐작이 되지만 증인도 없고 나중에 경감이랑 같이 찾아갔을 때는 증거물도 사라집니다. 이 책은 앨런이라는 사람이 이 빌의 죽음이 무슨 이유에서 일어났는지를 쭉 파헤쳐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소설을 읽는 첫 번째 묘미는 뭐니 해도 경마라는 스포츠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경마라는 것은 저희가 경마장에서 이렇게 트랙이 있고 사람들이 빨리 도는 그런 경기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경기가 있습니다. 장애물 뛰어넘기도 있고 굉장히 먼 거리를 달리는 게임들도 있는데 이 경마장 살인사건에 나오는 경마는 장애물 경기를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 영국에서는 장애물 경기를 하는 승마가 훨씬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기수가 말 위에 붙어서 함께 장애물 이렇게 훌쩍 뛰어넘는 묘사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묘사 굉장히 생동감 있고 멋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마장에 대한 되게 풍경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기수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대한 풍경들, 그리고 경기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기수의 아내나 또는 여자친구나 또는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 그리고 이 말들이 대부분 마주라고 해서 말의 주인이 따로 있거든요. 엄청난 부자들이죠. 기업가들인데 이 마주들이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말을 잘 타고 달려줄 기수를 고르는 장면들도 나와요. 그래서 경마라는 게 그냥 말이 달리고 기수가 거기에 탄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경마라는 하나의 스포츠를 둘러싼 온갖 가지 풍경들이 벌어집니다. 관련된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 주인공 앨런은 굉장히 부유한 집 청년입니다. 프로 기수가 아니라 아마추어 기수거든요. 그렇지만 기수들 중에는 직업적으로 타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들에게는 이제 돈의 유혹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이런 뒷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수들에 대한 얘기도 재밌지만 저는 마주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흥미로웠는데요. 제가 예전에 봤던 이제 일본 드라마 중에 가난한 여승무원이 소개팅을 나가서 되게 속물적인 근성으로 이렇게 돈 있을 만한 남자를 이렇게 딱 판단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한 남자가 여기에 말 모양이 그려진 배지를 타고 나옵니다. 다른 어떤 기업가보다 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란 건 정말 엄청난 폭의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도 그 여자 주인공이 다른 남자들을 다 제치고 내가 저 남자랑 소개팅을 하겠어 이렇게 딱 찍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소설에서도 마주가 된다는 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 일인지가 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사고를 당한 빌이 타던 명마가 에드미럴인데요. 그 에드미럴을 결국 그 빌의 아내인 실라가 이제 관리를 못해서 이 앨런에게 선물을 합니다. 선물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이 말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상속세도 못하고 파산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말을 맡아서 잘 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경마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싸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게임이라는 것을 좀 알게 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낙마 사고가 두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빌의 낙마 사고고 장애물 앞에서 에드미럴의 자세는 완벽했다. 그리고 에드미럴은 멋진 비행을 하듯 장애물을 향해 뛰어올랐다. 하지만 다음 순간 에드미럴은 넘어지고 말았다. 나는 깜짝 놀라서 마치 거꾸로 곤두박질 친 것처럼 밤색 말의 네 다리가 허공에서 정신없이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밝은 옷을 입은 빌의 머리가 맨 위에서부터 원을 그리며 아래로 내리꽂히는 모습이 언뜻 보였고 그 위로 에드미럴이 거꾸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네, 빌의 낙마사고는 빌이 그거를 겪을 줄 모르고 겪는 낙마사고고 앨런의 낙마사고는 앨런이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사건이 계속 파헤친 동안 협박을 당해왔고 사람들이 이렇게 쭉 모여있는 장면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나 대신 죽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 경기에 나가는 장면이 나오고 그 두 장면이 굉장히 박진감 있습니다. 나는 예시장에서 마지못해 우비를 벗고 말에 오르고 있는 다른 기수들을 보았다. 모두 10명 정도 되었다.
그들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나를 자신들의 일부로 받아 주었으며 내가 경주 그 자체만큼 소중히 여기는 우정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 그들 중 어느 누가 나 대신 사고를 당한다면 다시는 그들을 마주 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면 위험 따위가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하던 케이트의 말이 생각났다. 그리고 결국 철사 같은 것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펠린드롬은 철사에 부딪혔다. 내 뒤에서 다른 말들이 따라오지만 않았어도 그렇게 지독한 낙마사고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경마장 살인사건의 결국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 보고 읽어보라고 하고 싶지만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앨런이라는 사람이 이 소설 안에서 케이트란 여성을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 케이트와 굉장히 가까운 인물이 범인이에요. 그래서 앨런이 그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기를 되게 고통스러워한 장면이 좀 나오고요. 또 한 명의 악당이 있습니다. 그 악당은 빌과 앨런과 같이 말을 타는 기수 중에 한 명인데요. 그 기수는 증거가 없어서 잡지를 못해요. 앞에 범인은 경찰의 도움으로 이제 잡거든요. 근데 실제로 죽음으로 몰고 갔던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또 다른 범인을 이렇게 경찰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사법 처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멋진 소설답게 경마장에서 경기를 하면서 그 범인을 응징하게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이 소설의 마지막에 숨겨진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마장 살인사건을 읽을 때 주의할 점 중에 하나는 이게 1960년대에 쓰여진 소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겪었지만 아직까지 귀족들의 문화가 많이 남아있던 영국이 배경이고요. 식민지 시절에 그 영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무역하고 이러면서 돈을 번 기업인들의 얘기들도 좀 나옵니다. 주인공 앨런이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앨런의 아버지는 옛 아프리카 쪽에서 무역업을 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고 그 돈 때문에 앨런은 좀 풍족한 상태에서 기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대영 제국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런 소설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소설이 굉장히 순한 스릴러라는 거예요. 이 소설이 순한 스릴러라는 특징 중에 하나는 주인공 캐릭터에 있는데요. 앨런은 부유한 집 청년이지만 굉장히 겸손하고 사리분별이 바른 그런 청년으로 나와요. 그리고 빌이라는 사람에 대한 우정의 힘으로 끝까지 이 살인사건을 파헤칩니다. 무슨 이 사람이 탐정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의 노력을 하는데요. 아마 그런 것이 이 시대의 소설이 가지고 있는 미덕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주인공 앨런이 사랑하는 여인 케이트를 보고 반하는 장면도 좀 고전적이에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고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결혼을 하고 싶다고 청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풍경들도 되게 옛날 소설이 가지고 있는 좀 고전적인 느낌을 주는 면에서 흥미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오늘날의 시선으로 읽을 때는 좀 다른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죽음을 보면서 든 생각과도 비슷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죽음은 어떤 시대의 완전한 끝을 느끼게 해줬던 것 같아요. 영국은 아직도 입헌군주제긴 하지만 우리 현대사에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없고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죽은 다음에 영국 연방이라고 하는 나라들 중에서 우리는 그 연방에 들어가지 않고 공화정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하는 나라들이 꽤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기사에서 보셨을 텐데 뉴질랜드도 그런 나라고요. 바베이도스라고 하는 나라도 정치적으로 독립선언을 합니다. 56개의 나라로 이루어진 이 영연방의 시대의 종말인 거죠. 경마장 살인사건도 그 시대의 마지막 풍경을 담은 소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을 읽고 나면 나도 한번 승마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달리고 말을 억지로 장애물을 넘게 하는 게 좀 가혹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경마, 승마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이 스포츠의 특징 중에 가장 큰 것은 교감이 중요한 스포츠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에서 말과 사람의 우정을 다룬 작품들이 많은데요. 그것도 이 경마라는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스포츠 뒤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이 드라마틱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훌륭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딕 프랜시스는 40권의 책을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40권의 책 중에 주인공이 겹치는 작품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한 편 한 편 다 다른 사람들이 주인공이고 경마 기수도 주인공이지만 또 어떤 편에서는 마주가 주인공이기도 한 그런 다채로운 소설을 썼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몇 작품이 소개되어 있으니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왕의 추리 소설 경마장 살인사건이었습니다.